저희는 결혼하고 돈을 더 씁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부부 불인이 뿌딘입니다. 저희는 결혼식까지 올린 부부가 맞지만 사실은 청약을 기대하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가 불가피해서 평일에는 같이 거주하지 못하고 주말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큰 건 소비와 자산입니다. 결혼하면 아기 생기기 전까지 돈을 모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가요. 왜냐면 주말 부부거든요. 남편도 지방에서 집을 얻고 저도 서울에서 신혼집을 차리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2배로 든다 이겁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 빌라를 빌렸는데 전세 2억 5천에 2억이 대출이고 5천만 원 현금을 넣습니다. 남편은 거주하는 데가 지방이라서 5천만 원 전세에 관리비 10만 원 정도 나가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입니다. 주말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이동비도 월 한 50만 원 정도가 드네요. 거기다가 이런 생활을 그만둔다고 하기에는 다음 근무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는 그래도 남편이 선택 가능한 근무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비 좀 줄이고 있는데 부부 소득이 월 620 정도고 최근 2개월 전부터는 이 중에 50%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돈이 좀 모일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희의 목표는 아이를 낳아서 거주 가능한 아파트 한 채가 목표고요. 우선은 서울 구축 빌라 하나를 사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샀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에 각각 1억 정도 모았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해보자 해가지고 한 달에 저축률 50% 정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사셨네요. 근데 이 중에 1억은 전셋집에 들어갔죠. 집 2개를 얻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주했던 곳 근처 거기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서 아이랑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몸테크도 할 생각도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도로의 건너편 쪽에 빌라를 샀는데 어머니께서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애도 없으니까 뭐 재개발에 투자하는 거 뭐 나쁘지는 않은 건데 22년 정도 된 구축 빌라인데 전세 수요도 꽤 있고요. 주변에 다소 신축이 좀 있는데 재개발이 올해 추진되면은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매매했다. 네, 이거는 우선 남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제 명의로는 열심히 청약 중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쪽에 예비로 당첨되긴 했지만 실거주가 불가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 막 넣은 것 같아요. 넣는데 막상 되니까 여기는 내가 실거주할 때가 아닌데 하면서 포기했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다 보면은 기회가 닿지 않을까 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청약 중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모든 게 희망 고문인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말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지방을 많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주말 부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주말 부부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보기도 했고요. 주말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 맞벌이 8쌍 중에 한 쌍은 주말 부부인데 10년 새에 50%나 늘었다. 옛날에 이제 46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제는 거의 70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직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남자랑 여자가 같이 일하기가 좀 힘든 산업 직군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전문직도 있고 뭐 사무직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제조업 기반인 곳들도 많아가지고 이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곤 하지만 지방에 오히려 더 연봉 높은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들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주말 부부도 사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겠죠. 이게 사연자 케이스인데 사실 보통 남편이 지방에 많이 가고요. 아내는 수도권 쪽, 뭐 서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여자가 수도권 서울을 좋아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저도 공대에 이과지만 남자들이 이과를 많이 가요. 이과 많이 가고 공대 많이 가요. 특히 제 나이대 애들은 공대, 이과는 대부분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공대, 이과 나와서 뭐 합니까? 다 제조업 기반에 어딜 가야 돼요. 뭐 조선을 가든 뭐 건설을 가든 뭐 반도체를 가도 지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공대 쪽이 그래도 좀 직장 연봉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는 거야. 잘 풀려서 정유사 가도 어차피 지방이고 뭐 조금 뭐 꼬여서 뭐 어디 가도 어차피 지방인 거예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지방에 가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공대나 이과를 좀 상대적으로 덜 갔으니까 그럼 문과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수도권에 직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은 이 전공에서 이미 한번 미스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주말 부부밖에 답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살아보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돈을 많이 모으고 이때 어떻게 돈을 굴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거 체감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신혼부부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애 낳고 애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 보면은 야, 인생이 잘 안 바뀐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이 부부는 지금 어떻죠? 맞벌이를 하고 있고 거기다 아이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은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득이 늘어난 건 좋죠. 주말 부부 하면서. 근데 이분들의 지금 실책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지출을 같이 늘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고생을 하는 거지 이게 굳이 우리한테 유의미한 거에 아닌 거죠. 이 주말 부부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장단점을 같이 키웠다. 그러면 그냥 고생만 하는 거죠. 마음고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내분이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근데 서울에 친정집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아내분은 아마 여기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은 원래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억씩 모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데 왜 서울에다가 신혼집을 차린 걸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주말 부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신혼집, 특히 서울의 신혼집은 무의미한 거죠. 왜? 어차피 여기에서 자는 일이 없는데 아내분도 원래 그냥 친정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을 텐데 그냥 신혼집에 혼자 덩그러니 퇴근하고 집에 가서 넷플릭스 한 편 보고 맥주 4캔 까먹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다. 이게 신혼집이 아니라 그냥 자취방인 거죠. 자, 신혼집을 굳이 서울에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남편이 지방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차피 집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뭐 지방 출신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하는 게 맞고요. 아내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주말 부부를 하는 이유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유의미하게 이득이 안 나와요. 특히 이 주거비라는 게 가장 큰 돈인데 여기를 둘이서 각자 자취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음식값 같은 것도 식비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도 커지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여러모로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 전셋집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큰데 단순히 현금이 묶인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지금 대출을 아마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든 뭐든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미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다 얻어놔서 조금 바꾸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요거가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분명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서울에 신혼집은 하나 있어야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친정에서 출퇴근하고 남편은 뭐 어쩌라는 거냐. 서울 오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남편 서울 오면은 어디서 자면 되죠? 기본적으로 격주로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주말 부부 하는 분들 중에 보통 이제 남편이 연애 때 감정 그대로 살려가지고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 집에 가고 이러는 일이 많아요. 보통은 저도 이제 옛날에 지방 생활할 때 괜히 미안해. 미안해가지고 내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내 집도 데려다 주고 뭐 한번 조금 더 챙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내가 더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거야. 아내가 혼자 저기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매주 가. 내가 매주 가면 이제 그때부터 남편이 이제 막 너무 힘든 거죠. 일도 빡센데 자기도 안 힘든 것도 아닌데 막 KTX 타고 뭐 버스 타고 이제 매주 가다 보면은 이제 싸우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말 부부 하실 거면 격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나중에 조금 편해지면 뭐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만 봐.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시지만 어쨌든 격주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서울에서 자는 거는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자야 됩니까? 당연히 처갓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 아니 제가 무슨 뭐 처갓집에서 잡니까? 그런 생각하면은 주말 부부의 장점을 이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저축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계속 이자 나가고 집은 비어 있고 거기서 이제 1인 가구가 2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청소비, 뭐 식비, 뭐 관리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오면은 뭐 처갓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뭐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좀 고통스럽지만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주말 부부의 장점이 없다. 자, 그래서 결혼하면 신혼집은 있어야죠? 맞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왜 서울이어야 되냐 이거죠. 지방에 신혼집을 차려도 되는 건데 그러면 지방에 하나 남편이 얻어서 살 수 있는 원룸이나 1.5룸 정도 하고 거기에 그냥 간단한 식기나 아니면 이제 침구류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살아도 되는 거다. 신혼집이라는 거는 둘이 같이 있으면 신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집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대로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뭔가 대단한 방법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나올 게 없다. 왜냐면 지금 주거비라는 게 딱 막혀 있고 이게 추가적인 소비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남편이 뭐 지방에 일하는 거 아는데 남편 굳이 뭐 지방에서 일할 필요 있나? 그냥 서울로 오면 되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분명히 그 있거든요. 지방에서 그 공대 그 루트 탄 분들이 지방은 현장에서 막 뛰는 거예요. 공장이나 이런데. 그럼 서울은 이제 본사나 지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서 와봐. 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게 왜냐면 저도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소득이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공계 공대 계열의 직장들은 현장을 가면 소득이 팍 늘어요. 근데 본사나 지사로 오는 순간 사무직으로 오는 순간 어쨌든 급여가 많이 내려갑니다. 수당이 깎이거든요. 반대로 지방에 있을 때는 뭐 이거저거 회사에서 막 챙겨주거든요. 근데 수도권이나 서울로 오면 그런 거 챙겨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소득은 내려가고 비용은 올라가는 어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케이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혼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신혼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마음은 우선 좀 포기를 해야 된다. 왜? 우리의 소득 원천 자체가 주말 부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알고도 결혼했는데 이걸 해결하라고 하면은 남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혼생활의 장점을 꼭 살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의 주말 부부는 누구냐? 요거 있습니다. 이 외벌이 주말 부부 있거든요. 근데 이 외벌이 주말 부부는 두 부류가 또 있는데 자녀가 없는데 외벌이 주말 부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꽤 많은 케이스에서 봤는데 이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보통 아내가 수도권 쪽에 계시는 분이고 남편이 지방 이공계로 간 거야. 근데 남편도 수도권 사람이야. 대부분 수도권의 절반이 살기 때문에 보통 둘이 만나면 둘 다 수도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분은 이제 외벌이에요. 근데 남편은 이제 수도권 출신이긴 하지만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어. 아니면 아내가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는 케이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안 갑니다. 보통은 안 내려가고 서울에 신혼집을 차려요. 왜냐면 신혼집은 있어야지 이거야. 그러니까 아내도 어차피 친정에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거기서 뭐 따로 자취를 안 했었는데 굳이 신혼집을 차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 5일을 있죠, 혼자.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내려갔다가 금요일에 올라왔다가 일요일 밤늦게 또 기차 타고 가고 이 생활을 이제 반복하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되게 남편이 힘듭니다. 우선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 왜냐면 둘 다 그냥 외로움을 그냥 겪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딱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다가 남편도 지방에 숙소를 얻거나 또 원룸 얻어서 생활하면은 비용은 또 비용대로 들어가고 교통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벌이면은 사실은 아내가 지방에 내려가는 거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나는 절대 못 간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했으면 같이 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나 거기 가면 아무도 없어. 아니 그래도 결혼했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저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저기 그 내가 저 강원도로 발령 났는데 강원도 인제군 현리라고 있거든. 거기 같이 가주면 안 돼? 거기가 어딘데? 아 그거 거기 그 군부대 앞인데 살만해. 그래? 한번 같이 가볼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선 대답부터 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부부 하다 보면은 그냥 본사 오면 안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또 이런 얘기가 또 남편분 또 파고듭니다. 막 후벼 파죠?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고. 나도 서울 사람인데 내가 뭐 강원도 가고 싶어서 갔냐고요. 강원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가라면 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만둘래 갈래 하면 가야죠. 그나마 이공계 중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뭐 건설사들은 뭐 사우디 가고
막 어디 저기 막 아프리카 갑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꼭 결혼하기 전에 이거를 결정하고 결혼하시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요거 외벌인데 같이 내려갈 수는 없는데 너가 왔다 갔다 해. 요 상황으로 결혼하잖아요. 이거 상황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된다. 요게 해결이 안 되면요. 자, 남편들도 타지 가면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간다고 해서 남편들이 신나고 재밌게 노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일밖에 안 해요. 그리고 다들 일하러 온 사람들이라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술 먹어야 돼. 힘들어요. 그리고 술 안 먹어도 숙소 가서 할 게 없어요. 맨날 영상통화하고 뭐 내가 지금 나이 30에 군대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많이 느끼죠. 자, 그러면 아니 같이 내려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많아요. 제가 케이스를 꽤 많이 봤는데 외벌이인데 아내분이 아이가 없어요. 근데 남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 뭐냐면 적응을 못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회사를 다니니까 적응이라는 문제가 조금은 달라요. 그냥 야 내가 여기서도 근무를 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긴 왔지만 어차피 부장님 뭐 차장님 다 같이 있고 회사에서 한 8시간 이상 있죠. 밥도 같이 먹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적응의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동네에 그냥 혼자 온 거야. 어찌 보면 그냥 교도소에 혼자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일도 안 하죠. 뭐 거기서 뭐 부업이나 뭐 소일거리 해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 본인 스스로도 난 떠날 사람이라는 마인드가 계속 생겨요. 아니 어차피 남편 따라서 온 거긴 하지만 여기서 뭐 10년, 20년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어차피 뭐 길면 3, 4년 안에 간다. 또 남편들이 거짓말해가지고 1년 반이면 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 1년 반이면 떠나네. 순진하면 또 믿어. 그러면 난 떠날 사람이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 그러면 이제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데 뭐냐면 주변 분들도 넌 떠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꽤 있어요. 제가 지방에 가보니까 또 어차피 떠날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서로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있으면 아이 때문에 뭐가 엮이기라도 하는데 아이도 없고 하면은 그냥 나도 너 굳이 신경 안 쓰고 너도 나 굳이 신경 안 쓰니까 그냥 각자 있자.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분도 상당히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남편분들은 내려왔으니까 마음 편해. 그래가지고 퇴근하면 아내가 기다려주니까 있는 게 자체가 고마우니까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막 일은 열심히 해. 근데 그동안 아내분은 이제 막 우울해 있는 거죠. 왜요? 그동안 뭐 미술도 배우고 뭐 하면 되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결혼해봐.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무조건 그렇게 딱딱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책 읽으면 되죠. 안 돼 그게. 본인도 그러면은 뭐 어학연수 가서 그냥 다 적응 잘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걸 못 해가지고 빨리 돌아와요. 다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회사 생활만 또 열심히 하는데 아내분은 남편 언제 오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오늘은 왜 술 먹었니? 왜 주말에 나가니? 하면서 또 이 타지 생활에서 또 슬픔이 또 많아집니다. 자, 아내는 남편 말고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또 이제 우울해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또 이제 공대 스타일이 뭐 저도 옛날에 이게 많이 겪었지만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뭐가 힘든 건데? 내가 더 힘든데? 이러면서 이제 또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야지 뭐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결하는 거지. 따로 살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서로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감도 되고 치고받고 속 상하더라도 같이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자,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외벌이 주말 부부인 분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 때문에 못 가는 거. 이거가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친정 인근에 얻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어떻게든 친정 인근에 신혼집을 얻고요. 거기를 이제 남편이 힘들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2주에 한 번씩 가세요. 그렇게라도 차라리 어떻게든 친정 인근에 붙여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육아가 자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결국에 이제 보통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친정 옆에
우선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왜냐면 내가 이제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까 외벌이면 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 혼자 육아를 하는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혼 남자분들이 육아가 뭐가 어려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카랑 한번 3박 4일만 같이 있어 보시면 바로 느낌 옵니다. 차라리 그냥 일하고 싶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정의 인근에 가서 보통은 아내분이 마음 편하게 친정이니까 뭐 시댁과 사이 좋으면 시댁 옆으로 가세요. 그래서 남편은 좀 돈 버는 데 집중하시고 아내는 육아에 좀 집중해가지고 최대한 주말 부부, 외벌이 주말 부부의 장점을 좀 살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것도 돈만 많이 쓰고 남는 거 없고 감정 소모만 많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걸 추천하기는 하는데 요게 또 쉽진 않죠. 아이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용돈도 드려야 되고 하면 이래나 저래나 또 남는 게 없기도 하고 요 정도 나이대이시면은 또 집을 마련하는 게 또 낫기도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뭐 무조건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부부의 문제는 서울 신혼집을 정리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 신혼집을 지방에 차린다. 뭐 가구 같은 거 좀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약간 불편하지만 뭐 격주에 한 번씩 뭐 친정집이나 뭐 숙박시설 같은 데서 지내면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재테크 채널인데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둘이 벌어가지고 1.5인분 이하의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초반에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맞벌이 비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둘이서 거의 2배 가까운 소득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같이 아끼게 되면 1.5인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0.8인분 정도까지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실제로 둘이서 연애만 해도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치면서 둘이 합심해서 아끼기로 마음 먹으면 저축률만 보면 3배에서 한 4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초기 투자금을 모으기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돈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굴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외벌이 1인 가구랑은 사실은 상대할 수 없는 정도의 격차가 나게 돼요. 둘이 벌어가지고 둘이 0.8인분을 아껴가지고 하는 거에는 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이 굴러가면서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배율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이렇게 벌어진다. 근데 이 주말 부부라는 거는 그런 상황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수입을 늘리려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비용을 줄인다는 거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게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써도 된다라고 가면은 더 이상 장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신혼집 뭐 없애라 뭐 이런 거 뭐 갑자기 너무 막막하고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말 부부한테는 사실은 이 신혼집이라는 거는 한 5년 뒤로 미뤄도 된다. 그때 되면 분명히 고생한 만큼 뭐 조금 뭐 좋은 지사나 뭐 본사로 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옛날에 못했던 신혼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비용을 낮추고 소득을 늘려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이걸 가지고 미래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군자금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악착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